좀 전에 나온 뉴스들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일명 불리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좀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반도체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한 지 9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안이 지금 법안 통과가 됐고요.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세액 혜택이라든지 인력 양성, 핵심 지원책이 일부 좀 축소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걸음 좀 나아갔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 탄력이 예상보다 좀 강했네요. 이렇게 올랐는데 지수가 0.02%밖에 못 올랐다. 나머지 종목이 그만큼 짙은 그늘을 안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장 정리하면서 내일 장에 대한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바라보기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설명이 좀 필요한 이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주셨어요. 바라보기,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시장이 길어지는 조정의 시간을 끝내고 랠리를 이어가길 바란다라는 의미와 아직은 물러서서 쳐다보자라는 중의적 뜻인데요. 후자의 의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새해 시작과 함께 마주한 현실 만만치가 않은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경기 회복의 후퇴 가능성, 반대로 더 매파적인 통화정책, 이런 어떤 경기와 통화정책 간의 괴리, 투자 주체들의 현실, 기대 간의 괴리 등이 좁혀져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2022년 1분기는 위기와 기회의 공존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변동성 확대에 의한 기술적인 되돌림 과정 있겠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액션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투입할 자금을 만들어 두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고, 굳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뒤에서 설명드릴 종목이나 업종 위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지금 중증 환자와 사망자 비율은 낮지만 고용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고용 개선 속도의 변화가 공급망 병목 현상과 소비 모멘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드렸듯 경기 모멘텀 자체의 훼손이라기보다는 기대나 눈높이가 낮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증시가 흔들릴 경우 한국은 더 큰 흔들림을 마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월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대형 IPO, 물량 등의 수급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코스피의 추세 전환은 아직은 요원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기라는 오늘장 한마디를 정해주셨어요. 시장에 대한 고심이 고스란히 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그 괴리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라면서 설명을 해주셨죠. 지난주, 이번 주 시장 분위기 좀 비슷하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네요. 오늘장에서 체크 포인트들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우선 간밤 뉴욕 증시 큰 폭의 변동성 보였는데요. 대형 기술주 약세로 나스닥 지수가 오전에만 2% 이상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서 회복을 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골드만삭스 올해 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여전히 중앙은행의 매파적 성향 강화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영향까지 고용 악영향,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후퇴시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는 미국 증시 흔들리게 된다면 국내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장 DB하이텍의 장중 신고가 기록 등 IT 업종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셀트리온과 그 그룹주, 여기에다가 테슬라, MLCC 공급의 사마 콘덴서,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기업 M&A 이슈의 텔레칩스 등이 특징적이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 중인 백신의 4차 접종, 즉 부스터샷 임상 식약처 승인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상승을 했는데요. 잡음이 많았지만 쌍용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에디슨 EV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북한 미사일 발사 이슈에 방산주들 생각만큼 강한 흐름을 보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종 약세인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특히 게임 쪽 하락률이 컸는데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얘기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까지 진행 예정이고 참여 기업 중 최근 흐름이 괜찮은 기업은 신테카 바이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플랫폼과 신생 항원 예측 플랫폼 등 주력 AI 플랫폼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인데 서두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특별법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금액이 3,300억 원이 넘어가고요. 전체 순매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여주었고요. 반대로 카카오와 네이버 여전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했고요. 특이하게 안랩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대로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LNF 정도가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 일정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일정 같은 부분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움직임, 이번 주 부정적 영향의 대표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가능성, 그리고 금융투자업계의 매도세 일단락 전망은 긍정적인 뉴스들 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1일과 13일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의 청문회에서 지난달 의사록에서 나온 내용 반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더 이른 시점에 혹은 더 빠른 속도로라는 문구는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2월 의사록 공개 이후에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25일 예정되어 있는 1월 FOMC 전까지는 정책 불확실성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금융투자업계 공격적 매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기관은 9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지만 작년 12월 5조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대내 악재가 연초에 집중되고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이나 수급 이슈 등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지우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연준의 긴축 우려, 금리 상승 많이 남을 텐데요. 이 두 이슈는 기본적으로 경기 호조가 전제되어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감인 반응을 보인다면 오히려 이를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단상인데요. 최근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두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작년 상승 때와는 반대의 의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만 두 종목 모두 10% 이상 하락해서 현재 탈출이냐 새로운 진입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회사가 가진 청사진과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네이버부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검색 엔진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한 데 이어서 메타버스에서도 선두주자로 올라섰는데요.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확장 역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여전히 주력 사업이고요. 이 장악력을 바탕으로 거래 기준 이커머스 사업 1위와 다른 사업부에서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손자회사 네이버 Z를 필두로 엔터테인먼트와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을 투자했고요. 홍콩 법인을 설립해서 글로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 9월부터 이어진 플랫폼 산업 규제나 대선과 같은 이슈, 나스닥 조정 등의 영향은 1분기 중으로 마무리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부의 안정적 성장 외에 적극적 M&A 그리고 메타버스 등 신사업의 꾸준한 성장으로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비슷한 이유들로 플랫폼 랠리가 단기 일단락된 카카오 역시 신규 플랫폼 중심의 차기 모멘텀 확보까지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머스, 핀테크, 모빌리티, 컨텐츠 등 코로나19 이후에 카카오 주가 모멘텀을 리딩했던 기존 사업 외에 NF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분들이라면 매수를 망설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두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를 더 좋게 보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은 비추세 시장에서의 업종과 종목 선택으로 주제를 정해보았는데요. 큰 흐름에서 올해 상반기 시장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3월까지는 높은 변동성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경기의 상대적 둔화 그리고 긴축 사이클 등에 근거해서 비추세 시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고요. 직설적으로 지수가 재미없다 하더라도 경기 방어와 회복 구간에서의 주도 업종 그리고 최근 급락했던 K200 종목 내 수익률 하위 종목들이 어떤 역발상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업종부터 보시면 최근 3번의 지수 회복 구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섹터는 단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였습니다. 그 외에 건강관리 업종 등이 현재와 같은 시장의 모습에서는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었지만 주도 업종은 어쨌든 반도체였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목에 관한 부분인데요. 올해 주식시장은 이제 한 주 지났을 뿐인데 작년 말부터 이어진 연초에 대한 기대가 과했거나 실망이 지나치다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위주의 접근법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험적인 부분을 대입해 본다면 연초부터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보다는 하향 추세 또는 급락하는 종목들의 그의 성과가 더 우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같은 아이디어로 일주일 하위 종목들을 선정해 본다면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외에 SK스퀘어와 아이테크놀로지, 넷마블, 일진머티리얼즈 등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하이브나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K200 종목 가운데 가장 하락률이 높았던 종목이라서 단순 기술적 접근으로서도 매력적인 구간대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들 종목 중 동박 3사로 불리는 일진머티리얼즈를 최선호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작년 5월 말레이시아 2공장에 이어서 상반기 내 3공장이 가동될 예정이고 연내 유럽과 미국 진출 확정도 임박했기 때문에 일진머티리얼즈 관심 가지고 보신다면 좋은 수익률 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반등을 놀린 전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손영철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흔적이 여기저기에 묻어 있는데요. 시장 상반기에는 박스권을 기록할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단기에는 바닥에서 조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그동안에 연초 이후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내에서 뭔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녹화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